반갑습니다. 예, 인지노동자 4편 진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예, 저희 임원 3명 찍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시기를 놓쳐서 요새 뭐 이것저것 일들이 많았고 해서 4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지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 SNS에 메신저예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1편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이죠. 예, 솔직히 오랜만인데 또 역시 또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하지만 저희가 또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또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 그리고 저분들 뿐만 아니라 임시 노동자들도 알아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는 모습이만 나오게 됐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볍게 여러 편 찍으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자주 그래서 3명이 모이는 자리가 자주 없다 보니까 자주 영상이 못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큰 문제겠죠.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놀았습니다. 지금 인지가 6월 경조부장의 경우 6월 한 달 동안 7일에 휴업이 진행되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도 휴업이 목표를 잡고 있고요. 휴업과 관련돼서 임금성 문제, 휴업이 과연 꼭 필요한 휴업이었는지. 지금 인지 3사가 지금 6월에 7일간, 경주는 7일이죠. 예, 안산은 5일인가요? 4일. 4일이고, 예, 옥천도 4일이죠. 네. 예, 4일간 휴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속에서는 이 휴업을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었죠. 그렇죠. 상여금이 까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여금이 안 까인다면은 뭐 크게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업 자체가 불이익은 아니니까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시작부터 상여금이 차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는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예, 소식지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여금이 차감된다는 얘기가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협약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총상임금 100%의 지급을 하게 되도록 돼 있으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 또 단체 협약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을 통했을 때 그럴 때 휴직 복직하는 자의 상여금 1월 계산한다고 되어 있지만 회사의 귀책 사유를 위한 휴업 이거에 대해서 상여금을 1월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서는 단점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회사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상여금을 차감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서 상여금을 차감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임시 노동자들이 잔업 연장이나 특근이 없는 부분에서 또 임금 손실이 큰데도 또 상여까지 차감된다면 임시 노동자들한테는 임금 손실이 상당히 크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더 까이게 되니까 실제 지금 못 느끼는 게 지금 월급하고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는데 나중에 까이면은 좀 까인다는 표현보다는 손실이라든지 이렇게 좀 못 받게 된다. 예, 그렇게 받게 된다네요. 예. 그리고 그 상여금뿐만이 아니라 야간 근로, 야간 심야 수당도 못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하루에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요 안팎인데 하루 7일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상여금과 심야수당 못 받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뭐 6월 한 달 동안에 주야간 노동자 경우에 한 20만 원 정도의 생계비가 손실 경우가 생긴 거죠. 회사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을 노동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죠. 저희 쪽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소외자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 실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은 없죠. 저희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답변을 해주지만 휴업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임금이 까인다는 인식은 회사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대표 노조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실제 대표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낸다든가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상여금 관련해서 차감되는 게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 공문을 보내고 상여금에 차감되는 문제 그리고 또 이 휴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다른 구조조정을 불러오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요구하고 했으나 회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별 답변이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다소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측과 대응을 해서 노동자들의 인증, 노동자들 임금 지키기에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수노조인 금속노조만 이렇게 사측과 맞서서 이런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 임금 지키기에 노력한다고 해서 사측이 과연 우리 소수노조의 금속노조의 말을 듣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지도 참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경주지부에서 인지처럼 이러한 임금성에서 손실을 보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방식으로 휴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 중에 노조에 적극 반대로 휴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예. 노동자 입장에서 내 임금이 손실이 되는데 휴업이라고 집에서 쉰다 해서 마음 편히 쉴 리가 없고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좀 답답하네요. 예, 대표 노조 제발 좀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려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금 뭐 여름 휴가 상여금을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임금 손실에 대한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상여금 손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6월 한 달 그리고 7월 상여금이 지급되는 7월까지 하루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상여금 손실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심야수당 한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혹여 8월달 8월 이후에 휴업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50,000원에서 60,000원 정도 하루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여금 1할 차감이 기준이 상여금이 개시된 지급된 이후에 차비 상여금 지급일 사이에 기간 동안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7월 상여금 같은 경우에 하루치가 이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치면 예를 들어 이제 9월 상여 같은 경우에 하루치가 5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여 일반직의 상여는 임금 손실은 더 많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73%? 네, 그 정도? 네, 73% 정도의 임금만 받게 되고 27%의 임금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무직 같은 경우는 하루 OT 시간이 1.5시간인가요? 네. 그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직 분의 임금을 잘 모르겠으나 예전부터 그냥 듣기로는 고정 OT처럼 연장 근무를 고정 OT처럼 연봉에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차감되기 때문에 휴업으로 인해서 임금 손실이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자료가 없습니다. 네. 기밀처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 기밀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불만을 가질까봐 그러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밀 아니라도 다 말방법은 있지만은 솔직히 뭐 고정 OT 우리가 주간연수 이교되지 뭐 고정 OT 이런 거 벌써 몇 년째 다루고 있으나 회사에서 뭐 줄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계
생계에 필요한 생계비, 최저 생계비 보장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 집들은 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렇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죠. 현장 직군과 직군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아까 사무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휴업이 길어지면 당연히 안 좋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도 뭐 저희도 가정이지만 앞으로 8월, 9월까지 휴업이 굉장히 휴업 일수가 늘어나고, 만약에 그 일수로 인해서 상금 차감되는 금액이 커진다면 우리 금속노조도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저희 쪽에서도 이제 법률 검토도 이미 어느 정도 했고, 좀 더 법률원 쪽과 또 논의도 해보고, 최대한 저희 쪽에서 손실 보는 임금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많은 것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좀 바빠지겠네요. 예. 자신 있지는 않지만 뭐라도 할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노동자들 임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금속노조가 앞서 나서서 좀 당당하게 좀 더 외치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노동자들 임금 손실은 큰데 회사는 과연 얼마나 손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는가요? 네, 회사는 하루 휴업을 하게 되면 인당 66,000원까지 지원을 한도 예, 66,000원. 66,000원 한도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옥천, 경주, 시와 휴업 인원에 대해서 계산해 본 결과 2억 원요. 2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가 예, 보전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손실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회사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회사에 출근을 당연히 했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뭐 제품 판매, 매출 이익 등 이런 것들이 일단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어쨌든 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금이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쓰나미로 올라오네요. 예. 그리고 판매가 좀 부진하다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노동자들 출근해서 뭐 일을 해서 만들어도 그게 실제 판매로 연결이 안 되면 매출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는 고정비로 나가는 인건비를 상당수 줄이고 그리고 또 상여금도 좀 차감해서 좀 한국노총은 강원도 불구경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화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임금 깔리는 거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1분년) 임단열 2차 잠정합의안 관련해서 재투표로 최종적으로 분석도 결정을 했죠. 재투표하는 것으로. 그러나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언제 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회의가 연기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회의 연기된 이유가 있죠. 연기된 이유는 지금 2차 선관위 회의를 일정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연산 쪽에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회의나 뭐 여러 가지 뭐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선관위 회의가 2차 회의가 연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회의 때 선관위원 대신해서 참석하셨죠? 예, 제가 참석을 했고 경주 쪽에 2분, 안산 쪽에 노총 군속 2분에서 총 8분이 참석했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노총의 선관위원장이 참석했었고 사무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발생해서 선관위 회의라는 처음 했습니다. 예, 처음 했는데 볼펜 기표. 네, 맞죠. 예, 뭐 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 어떻게 볼펜으로 투표에 기표를 할 수 있는지 참 저도 뭐 볼펜 기표는 무효 아닙니까? 대표노조 규약에도 대의원 선거이긴 하지만 볼펜 기표가 무효라는 규약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안산 시야공장에서 재투표를 결정한 거는 안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주에서 재투표하라, 경주에서도 재투표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경주도
재투표할 이유가 없어요. 예, 예, 말씀하셨어요. 아유, 말씀하십시오. 송관 위원장의 답변은 안산에서 개표 중에 경주 투표의 결과가 공개가 되었다. 그래서 안산 투표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표 위반으로 인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 있었던 동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기표는 끝났고 개표를 하던 도중에 볼펜 기표가 나와서 이거 전체를 재투표를 할지 무효를 할지 서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경주의 개표 결과가 프로젝트로 해서 화면에 띄워주고 조합원들이 그걸 봤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기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있는 그 기표 용지들이 경주 결과가 띄워지면 그 투표 내용이 바뀌나요? 예, 선관위원장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었고, 경주에서도 계속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 재투표에 대한 동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재투표를 해봤자 결과는 달라질 거 없다는 판단도 했었고요. 그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재투표에 동의해주겠다. 그러면은 선관위원장 이름으로 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경주공장 재투표도 동의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투표를 하게 됐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선관위 회의가 좀 연기됐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잡는 것으로 선관위 대표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선관위 회의에서도 얘기 나왔었지만 어쨌든 이런 선거 관련 투표 관련해서는 한국노총 동성노조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쨌든 기준을 마련해서 함께 투표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투표는 민주주의 꽃이죠. 네, 어떤 식으로든 부정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은 명확합니다. 공정한 투표 필수죠. 시야 공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2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이 난다면 조정 신청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조정 신청이라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보통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 정의권 얻기 위해서 파업권을 얻기 위해서 조정 중지를 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죠. 조정 신청이라는 것은 파업의 전조다 이런 식의. 사측이 벌벌 만드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사측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죠. 예. 근데 그렇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조정 신청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 조정 신청을 사용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원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중재 절차는 정부가 노사 간의 교섭에 개입해서 파업 없는 쟁의 없는 교섭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와 정부가 노사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종의 그런 장치죠. 네. 잘 원만하게 하라고 있는 조정 신청, 조정 절차를 다른 용도로 혹여나 사용하게 된다면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예. 지회장 말씀은 그러면 노동자들의 투표를 위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 진노위 내에서 이 정당 합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서명을 하고 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로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법으로서 합의를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지방노동위원회다. 그것도 또 새로운
꼼수를 하게 되었네요. 네, 또. 과연 근데 한국 중에서도 이런 또 꼼수를 쓸까요? 아니죠. 쓰기 위해서 또 현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뭐 설마 하겠습니까? 예, 아니 다 알고 있는 이런 걸 설마 하겠습니까? 구경하는데 거기서 도장 찍고 오겠습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그럴 일이 없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투표 만약 가정이지만 투표 결과가 부결 난다고 하면 그런 조합원들의 의견을 꼼수로 해결한다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네, 아닐 거라 믿어야겠죠? 네. 믿습니다. 네, 뭐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 막장까지 가겠습니까? 네. 하도 발등을 많이 시켜봤어. 3월 5월 학예 휴가 때 지에서 휴양소를 운영하기로 했죠? 네. 예. 저희가 2013년에 지금 그 기업노조가 교섭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학예 휴양소가 있었죠. 네. 휴가 기간에 펜션, 산장 이런 걸 빌려서 저희가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표노조가 교섭을 시작하고부터 단협에서 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협의회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협 요구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요구를 하고 운영을 요구를 했었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그 콘도였죠. 네, 콘도를 강원도 콘도를 휴가 기간에 추첨을 통해서 몇 명? 한 명 아닙니까? 한 명인가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원도면 가지 말라는 얘기죠. 휴가 때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회사 계속 이렇게 돈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이 부분을 다시 되살리자 해서 저희 조합비로 이 사업을 올해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경주 산내에 있는 수림산장을 5일간 대여를 했습니다. 1차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상당 부분 조합원들의 호응도 있고요. 저희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노조를 포함해서 인지 전 사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자유롭게 신청을 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측에서 준비해야 될 학예 휴양소를 조합에서 준비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금속에서 이제 학예 휴양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조직일부장께서 이상희 조직일부장께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답사를 다니는 참 우리 인지라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쫀쫀하게 사원들의 복지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예. 어쨌든 산내 쪽에 사전답사 전화왔는데 앞에 계곡도 있고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이래서 수식도 가능한 그런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예. 또 당일로 평상 2개를 저희가 대여를 했기 때문에 당일 와서 계곡에 쉬시다 가셔도 되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에 임금도 많이 줄었는데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얘기하니까 또 화가 시비가 오네요. 돈 그만이 할게서 학예 휴양소 하나 해주지 그것도 안 해주고 참 인지 사치가 좀 너무합니다 진짜. 금속노조가 계속 교섭을 했다면 수많은 복지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들 지켜내고 더 발전시키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사라진 복지들이 참 아쉽고 원망스럽습니다. 허나 금속노조 다시 교섭하면 되죠. 어제 안 하겠습니까? 예. 대표노조 되면 되잖아요.
예, 하나가 돼야죠. 예, 노동자들. 예. 하나가 돼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대표노조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대표노조가 따오지 못한 하계영서 저희 돈 써가면서 우리 조합원의 피 같은 조합비로 돈 써가면서 말은 합니다. 왜? 1년 동안 새 빠지게 일하고 한 1년에 딱 한 번 있는 하계 휴가 때 휴양수 하나 없어서 없는 돈 또 쪼개가매 그걸로 또 여기저기 또 돈 쓰고 다니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경주지부에서 금속노조, 민주노총 조합원이면 누구나 단체 관람 무료로 할 수 있는 뮤지컬이 있다고 합니다. 네, 경주 본문에서 본문 엑스포에서 진행되려고 합니다. 이미 뮤지컬 일정 진행 중이고요. 네, 저희 지회에서 단체 관람을 하게 되려면 가족들도 포함해서 일정만 정해서 인원수하고 알려주면 되죠. 올 가을까지 계속 공연은 이어지고 있고요. 입장료는 원래 10,000원인데 저희 단체 관람은 가족 포함해서 전부 무료랍니다. 사회인지 지회에서 단체 관람 일정을 잡고 또 이렇게 인원 파악할 때 많은 가족분들이 함께 뮤지컬을 아주 고품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시간 가량 되는 공연인데 7시부터 약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깜빡 간다. 많은 관람. 저희 금속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회 문의 해주시면 단체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주 농장 누구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노조 조합은 아니더라도 150분들 뮤지컬이다 혹은 뭐 그날 오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지회 문의해 주시면 같이 단체 관람을 가능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을 힘드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또 바깥 활동도 많이 못해서 힘드신데 어쨌든 힘내시고 우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공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활동하는 모습, 소식지나 유튜브 통해서 뵐 수 있으면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좀 더 깨어지 않고 좀 더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지노조 4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4편 나오네. 인지노동자 TV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어떠한 주제든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